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클레어고요. 저는 덱스터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네,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벌써 빅파마 시리즈 10번째 시간이네요. 진짜 시간 빠르죠? 그렇죠. 와, 벌써 10탄인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회사는 요즘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핫한 곳입니다.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비만 치료제 하나로 그냥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면서 실적은 물론이고 시가총액까지 완전 수직 상승한 기업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제약거인 노보노디스크 이야기죠. 100년 넘게 당뇨병 치료, 이 한 우물만 파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그냥 확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짓 이야기 지금부터 저희랑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는 정말 한 10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2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노벨상 수상자인 아우구스트 크로그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부인 마리 크로그 박사랑 같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캐나다 연구진이 발견한 인슐린, 이걸로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었던 게 부인인 마리 박사님이 실제로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 박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도 덴마크에서 인슐린 만들어 봅시다 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셨대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결국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인슐린 생산 허가를 받아가지고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딱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1923년 그 크로그 교수랑 또 다른 덴마크 의사 하게돈 박사,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 이걸 설립해요. 네, 노디스크. 그리고 첫 제품으로 인슐린 네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1923년을 노보노디스크의 공식적인 시작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가 딱 세워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시작부터? 네, 그 노디스크에서 일하던 페데르센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인슐린 개발에 나서서 1925년에 노보테라퓨틱스크 연구소 이걸 딱 차립니다.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디스크 그리고 노보 이름도 비슷한 이 두 회사가 인슐린 시장을 놓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큰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 DNA가 처음부터 그냥 회사 깊숙이 딱 박혀 있었던 셈인데 이게 나중에 두 회사가 하나로 딱 합쳐졌을 때 엄청난 혁신 에너지의 원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시작부터 드라마틱하네요. 맞아요. 진짜 이 경쟁 덕분에 기술 혁신도 계속됐는데요. 특히 초기 성장의 발판이 된 중요한 기술이 1946년에 노디스크에서 나온 결정형 프로타민 인슐린 이거였어요. 결정형 프로타민 인슐린? 그게 뭐죠?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이전에는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인슐린이랑 천천히 오래가는 인슐린을 따로따로 맞아야 했거든요. 불편했겠네요. 네, 근데 이걸 잘 섞어서 한 번에 딱 맞아도 효과가 일정하게 쭉 유지되도록 만든 거예요. 와, 획기적이네요.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1950년에 미국에서 NPH 인슐린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NPH요? 네, NPH. 이게 뉴트럴 프로타민 해계단의 약자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중간 정도 시간 동안 효과가 가는 인슐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네. 당시 지속형 인슐린 시장을 거의 그냥 휩쓸었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와, 대단했네요. 이런 혁신들 덕분에 그럼 노보랑 노디스크가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를 딱 잡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더 발전된 인슐린이나 사용하기 편한 펜 형태 주사기 이런 거 개발하면서 이 분야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인슐린은 여전히 이 회사의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지금처럼 막 세계적인 제약사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건 바로 GLP-1 유사체 개발, 여기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 GLP-1. 이거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좀 어렵죠. 글루카곤 라이크 펩티드 1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식사 후에 나와서 혈당을 조절해주고 또 이제 배부르다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는 아주 착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바로 이 GLP-1 호르몬이랑 아주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물 성분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죠. 네, 세마글루타이드. 이걸 재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오젬픽입니다. 아, 오젬픽 들어봤어요. 네, 오젬픽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체중 감소 효과까지 보여주면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그냥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와, 오젬픽 성공이 정말 대단했지만 최근 실적을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이 GLP-1 당뇨병 치료제 분야의 매출 성장률이 한 8에서 10% 정도? 8에서 10%? 네. 여기서 잠깐 CER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고정 환율, 컨센트 엑스체인지 레이트 기준, 이걸 줄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네. 환율 영향 뺀 거. 그렇죠. 환율 변동 효과를 제외한 실제 사업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앞으로도 종종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CER 기준으로 10% 성장. 이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잠시 후에 이야기할 비만 치료 분야의 그야말로 미친 성장세.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든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노보노디스크가 다음 단계, 그러니까 비만 치료라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뇨약으로 썼는데 살도 빠지네. 이걸로 아예 비만약을 만들어 보면 대박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신의 한 수였던 거죠. From the bustling streets of ancient Rome to the intricate algorithms of Wall Street, human stories echo through time. 10초 포즈.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탄생 비화, 또 인슐린 혁신,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성공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2부에서는 바로 이 오젬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회사를 비만 치료 시장의 절대 강자로 끌어올린 약이죠. 위고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회사가 마주한 도전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주 야심찬 계획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위고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젬픽이랑 성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는 같아요. 네, 같은 성분. 다만 용량을 더 높여서 아예 최종 관리, 즉 비만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야,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약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그 100년 전통의 당뇨병 명가에서 비만과 대사질환을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건 대전환이었죠. 그 결과는 뭐 숫자로 딱 나타났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 비만 치료 부문 매출 성장률이 무려 56에서 58%래요. 와, 58%요? 네, CER 기준 58%.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388억 덴마크 크로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와,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이야, 정말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성장세예요. 이 정도면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사업이 회사의 성장을 거의 뭐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혈압병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희귀질환 분야도 꾸준히 한 14, 15%, CER 기준 15% 정도 성장하면서 포트포리오를 잘 받쳐주고 있긴 한데 역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성장 엔진은 위고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좀 짙어지는 법이죠. 노보노디스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인슐린 가격 논란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인슐린 가격 책정 관련해서 시장에 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죠. 미국의 약값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것처럼 좀 비춰졌던 거예요. 이게 결국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었죠. 네, 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적인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위고비가 너무 잘 팔리니까 이게 뭐 만들기가 무섭게 동인하는 거예요. 아, 없어서 못 판. 네, 원하는 사람들은 막 줄을 섰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생산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하는데 이게 또 시간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아주 큰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 바로 복제 GLP-1 약물의 등장이에요. 영어로는 Compounded GLP-1s라고 하던데 복제 약물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위고비나 오젬픽이 아니라 일부 약국 같은 곳에서 그냥 성분만 비슷하게 조합해서 임의로 만들어 파는 약들을 말해요. 아, 정식약이 아니군요. 그렇죠. 당연히 정식약보다 훨씬 싸겠죠. 네, 가격이 싸니까 이걸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성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퍼지면서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성장세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2025년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복제약물 문제를 직접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2025년 2분기 실적을 지역별로 조금 더 뜯어보면요. 미국 시장은 한 16, 17%, CER 기준 17% 정도 성장했고요. 미국 외 다른 국제 시장은 16, 19%, CER 기준 19% 성장했어요. 고정환율 기준으로 보면 미국 외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한 셈이죠. 근데 미국 실적에는 좀 특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430B라는 미국 내 약값 할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관련된 과거 매출 정산금이 이번 분기에 약 30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포함됐다고 해요. 이게 좀 복잡한 회계 처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번 분기 미국 매출이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져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좀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이런 복지 약물 문제나 또 예상보다 시장 확대가 좀 더디다거나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2025년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아, 좀 낮췄군요. 네, 연간 매출 성장률은 8에서 14%, 영업이익 성장률은 10에서 16%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부 CER 기준이고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지만 이전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죠. 시장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노보노디스크도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아미크레틴이라는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이에요. 아미크레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미크레틴은 GLP-1뿐만 아니라 아밀린이라는 또 다른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작용하는 이른바 이중작용제거든요. 아, 두 가지에 다 작용하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경로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더 강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요. 와, 근데 더 대박인 건 이걸 주사제뿐만 아니라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용으로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진짜요? 먹는 약으로요? 와. 네, 만약에 먹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면 주사 맞는 거 불편해하거나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죠. 이건 또 한 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 외에도 기존 세마글루타이드에 카그릴린타이드라는 또 다른 성분을 합친 복합제, 카그리세마, 임상도 시작했고요. 가그리세마. 네, 이건 또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죠. 또 현재 판매 중인 위고비의 용량을 더 높인 7.2mg 버전도 유럽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해요. 아, 용량 높인 버전도.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현재 가진 무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ESG 경영이에요.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 요즘 많은 기업들이 강조하긴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는 뭔가 좀 더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맞아요.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Circular for Zer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물 낭비나 폐기물을 그냥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로요? 와... 네, 실제로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물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폐수 처리 기준도 아주 엄격하다고 합니다.
위고비처럼 생산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환경 관리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회 S 분야에서는 당뇨병 퇴치, Changing Diabetes라는 기치 아래 여러 활동을 하는데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저개발국 어린이 당뇨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Cities Changing Diabetes, 줄여서 CCD 캠페인이에요. 서울을 포함해서 전 세계 40개가 넘는 도시들이랑 협력해서 해당 도시의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데요. 아, 그런 것도 하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한다 이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당뇨병이랑 비만 인구를 줄여서 사회 전체의 건강 부담을 낮추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인슐린 가격 논란으로 좀 실추됐던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일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회사 내 남녀 직원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네, 오늘은 100년 넘게 당뇨병 치료에 집중해온 기업이 어떻게 GLP-1이라는 혁신 기술을 만나서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났는지 노보노디스크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과거에 가격 논란도 있었고 현재 공급 부족 문제나 복제 약물 위협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아미크레틴 같은 차세대 신약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또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또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위고비의 성공은 단순히 효과 좋은 살 빼는 약이 나왔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고 건강관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